먹고 사는 문제에 구애받지 않는 귀족들이라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까요? 오늘은 유럽 귀족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또 왜 그런지 그들의 생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럽의 귀족들은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 보석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왕관, 또 목걸이, 팔찌, 귀걸이, 그리고 발찌와 반지 등 모든 것을 좋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자야 당연히 좋아하겠지만 남자까지 그렇다는 것은 좀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의 남자 귀족들은 여자 못지않게 보석을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석 나름대로 특별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석은 일단 부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건강하게 말입니다. 게다가 하는 일이 잘 되면 그것 또한 좋을 것입니다. 유럽의 귀족들은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능력을 보석이 갖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부, 또 오래 살고 건강하게, 그리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런 능력을 보석이 갖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 또한 온몸에 보석을 주렁주렁 달고 과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보석이 갖고 있는 신비한 힘을 확실하게 알아서 여러분들도 그들처럼 귀족 같은 생활을 누려보도록 하십시오. 인삼, 녹용이 건강을 지켜준다면 여러분들은 그럴 것이다 하며 수긍을 하겠지만 보석이 건강을 더 챙겨준다면 여러분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삼, 녹용보다 더 충실하게 우리 몸을 챙겨주는 것은 바로 보석입니다. 보석은 그야말로 계속해서 인삼, 녹용을 먹고 사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보석이 그런 겁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인삼, 녹용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좋다고 하는 건강식은 모두 그 분자 구조가 육각형입니다. 인삼, 녹용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좋다고 하는 건강식, 그것들은 전부 다 분자 구조가 육각형입니다. 이 육각형이라는 건 이게 육각형입니다. 이게 육각형. 이 육각형을 영어로 헥사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강의에는 육각형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헥사곤이라는 말도 많이 나와요. 그럼 그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아셨죠? 이 육각형을 영어로 헥사곤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그 마크나 이런 데 보면 육각형을 많이 보시죠? 왜냐면 내가 처음 강의할 때 그랬죠. 육각형은 앞으로 많이 퍼질 것이다 라고. 나의 사이퍼 위에 의해서 이 세상에 많이 퍼뜨린다고 그랬죠. 이 보석 또한 그 분자 구조가 모두 육각형입니다. 보석도 분자 구조가 육각형이에요. 보석이 변하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육각형의 생명력 때문입니다. 이 육각형 안에는 생명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아셨습니까? 그래서 보석이 변하지 않고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을 우리 몸에 간직하고 있으면, 장착하고 있으면 우리 몸 또한 오랫동안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럽의 귀족들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왜 그런지는 몰랐지만 경험상 그와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유럽의 귀족들은 많이 사용해봤기 때문에 그와 같은 걸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험상.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피라미드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피라미드 알고 있죠? 그 피라미드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주로 미라가 들어있죠. 미라. 피라미드 안에는 우주 최초의 에너지라고 하는 생명력이 들어있습니다. 피라미드 안에도 생명력이 들어있어요. 이 육각 안에 생명력이 들어있듯이 시체가 썩지 않고 오래 보존되는 것은 이렇게 보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라가 썩지 않고 오랫동안 있는 거예요. 수분은 빠져나가죠. 근데 이 보석 안에도 저런 육각형 헥사곤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생명력입니다. 그것도. 그리고 그와 같은 비밀을 숨기기에 그 피라미드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그 비밀을 숨기기에 옛날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엄청 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냐면 작으면 여러분들이 자꾸 가지고서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그걸 발견할까봐 그걸 발견 못하게 엄청 크게 만든 거예요. 함부로 사람들이 그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석 안에는 피라미드가 들어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나는 이와 같은 생명력이 존재할 수 있는 우주의 비밀을 30살 무렵에 발견했습니다. 30살 무렵에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은 육각형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육각형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이 육각형이 2차원이라면, 2차원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죠? 면이 2차원이에요, 면이. 면이 2차원이에요. 육각형이 2차원이라면 피라미드는 3차원인 것입니다. 높이가 있죠, 3차원. 2차원의 육각형은 가로, 세로로 이루어져 있지만 피라미드는 높이라는 3차원 공간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안에도 그 안에 어딘가에 생명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전부 다 들어있는 건 아니고. 아셨습니까? 결국 피라미드와 헥사곤은 차원은 다르지만 하나는 2차원, 하나는 3차원 이렇게 차원은 다르지만 같은 생명력이 들어있는 그런 우주의 힘인 것입니다. 저 안에 생명력이라고는 우주의 힘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왜 보석이 비싼지도 이해하셨어요? 특히 피라미드는 그 중에 어느 한 부분에서 발생하지만 육각형인 헥사곤은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 헥사곤 안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을 처음으로 발견한 지구인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육각형 안에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바로 그런 지구인이 바로 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우주의 힘인 생명력은 눈과 귀처럼 오감으로는 알 수 없지만, 왜냐면 여러분들의 생명력은 눈과 귀로는 보이면 안 보이죠. 그게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안 보이지만 알 수 없지만 오감이 아닌 생명력을 통해 직접 느낄 수는 있습니다. 생명력을 통해서 직접 느낄 수는 있어요. 이렇게 생명력을 통해 직접 느끼는 감각을 기감이라고 합니다. 이 기감이라는 단어를 몰았을 땐 여러분들은 직감이니 육감이니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기감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때는 육감이라는 말을 썼죠. 오감 외에 6번째다라고 해서 그게 바로 기감입니다. 아셨습니까? 기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감을 통해 생명력을 직접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면, 이런 기감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은 기감을 통해서 생명력을 직접 조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감 능력이 있는 사람은 기감을 통해서 생명력을 직접 조절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육각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명력을 직접 조절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보석은 그 분자 구조가 모두 육각형입니다. 육각형이 아니면 보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주의 생명력은 이와 같은 육각형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생명력이라는 것은 육각형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보석이 오랫동안 썩지 않고 빛나는 것은 그 안에 생명력을 항상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석은 항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왜 보석이 위대한지 이해하셨죠? 인삼이나 고등어가 우리 몸에 좋다고 하는 이유 또한 이와 같습니다. 고등어 이런 거 몸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인삼도 몸에 좋다고 그러고. 왜 몸에 좋으냐? 인삼이나 고등어는 육각형 분자 구조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우리 몸에 생명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삼을 먹거나 고등어 같은 걸 먹으면 그 안에 분자 구조를 그 안에 생명력이 들어있어서 그걸 여러분들이 먹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몸에 좋은 거예요. 자, 이 그림 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은 육각형의 생명력이 우리 몸을 항상 지키기 위하여 분자 구조가 육각형, 순금도 분자 구조가 육각형입니다. 18K나 20K는 아니에요. 14K는. 그래서 순금은 분자 구조가 육각형이에요. 그리고 분자 구조가 육각형인 순금 메달을 만들어서 저렇게 또 육각형으로 만들고 저 안에 특별한 장치를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몸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저 목걸이를 사용했었어요. 자, 육각형 안의 생명력은 뻗어나가는 기운과 끌어당기는 기운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육각형 안에 있는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뻗어나가는 기운과 끌어오는 기운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 또한 그 작용은 뻗어나가는 기운과 끌어당기는 기운이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마음 기운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보석도 그런 걸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보석과 우리 마음은 같은 작용으로 서로 공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마음하고 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셨습니까? 보석하고 우리 마음은 서로 통합니다. 이해하셨죠? 공명작용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와 같은 이치에서 보석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석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그 생명력이, 보석의 생명력이 우리 몸을 지켜주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이 보석에 전달되어 원하는 것을 직접 끌어와 꿈을 실현시켜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보석한테 전달이 돼가지고 보석의 그 생명력이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끌어온다 이거예요. 우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실현시켜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보석과 마음은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보석도 우리 사람처럼 생각은 아니지만 어쨌든 비슷하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랑 통한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 유럽의 귀족들은 이걸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유는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나 이 마음속에 저주가 들어있는 사람은, 마음 안에서 저주하려고 하는 그런 저주가 들어있는 사람은, 또 그 저주가 보석에 각인이 되어 그 보석을 지닌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 안에 저주를 들어있어요. 저 죽여버려야지. 이런 저주가 들어있는 사람은 그것이 보석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명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그 보석만 가지고 있으면 그 보석이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도 벌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본인이 죽거나 아니면 집안에 나쁜 일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근데 옛날에 유럽의 귀족들은 요거까지는 잘 몰랐어요. 자, 지금 저 그림은 저주로 유명한 블루 다이아몬드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저 다이아몬드를 찾아볼 때는 블루 호프 다이아몬드라고 그래요. 저 다이아몬드, 유명한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45캐럿의 파란색 다이아몬드로, 이 다이아몬드를 몸에 지닌 사람들은 모두가 거의 죽었다고 합니다. 거의 다 죽었어요. 저 가지고 있으면. 페르시아의 왕이나 또 이 다이아몬드를 훔치려고 했던 힌두교의 승려 모두가 죽었으며, 루이 14세 아시죠 여러분들? 그 유명한 루이 14세. 루이 14세 또한 이 다이아몬드를 갖고, 루이 14세도 저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루이 14세는 천연두에 걸려서 죽는 등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아니면 그 나라가 망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집안 망하려면 저거 가지고 있으면 집안 망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저런 것들이 전부 다 대부분 보면 이제 박물관에 있어요. 박물관에 있는데 박물관에도 오랫동안 보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것이 1초에 한 번씩 아니면 어떤 건 2초에 한 번씩 이렇게 자리를 바꿉니다. 오랫동안 보지 말라고.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또 어떤 대학생은 혹시 박물관에 가서 보면 그거 막 하루 종일 넋놓고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사람들은 죽어요. 그래서 저것들은 바뀌게 돼 있어요. 2초에 한 번씩. 두 번째 그림인 저 보석은 상시 다이아몬드로, 이 상시라는 이름은 프랑스 대사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대사의 이름을 따서 상시 다이아몬드라고 부르는데, 크기는 55.23캐럿으로 상시 다이아몬드를 소유하고 있는 왕조나 나라는 몰락하거나 아니면 멸망했다는 그런 저주의 보석인 것입니다. 내가 일부러 사사로운 설명은 다 안 하겠어요. 시간상. 그러나 어쨌든 저것만 가지고 있으면 왕조가 됐든지 나라가 됐든지 다 멸망합니다. 아셨습니까? 그게 저 유명한 상시 다이아몬드입니다. 또
저 세 번째 그림인 저 보석은 140.6캐럿의 화이트 다이아몬드로 리전트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리전트는 어떤 노예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노예가 저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거예요. 리전트라고 하는 노예가 사실은 저 다이아몬드 훨씬 더 큰 덩어리였어요. 그 큰 보석을 발견해가지고 이제 배에다 싣고서 팔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배에다 싣고서 팔러가는데 그 배 선장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 이걸 내가 팔아가지고 내가 판 돈에 널 반을 주겠다. 이렇게 반반씩 나누어 갖기로 했는데 이 선장이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려가지고 내가 저놈만 죽여버리면 나 혼자 먹지 않을까. 그래서 리전트를 배에서 밀어내서 바다에 빠져 죽게 했어요. 그런데 저걸 팔았어요. 그 선장이.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게 또 마음에 캥길 거 아니에요. 그 자신도, 그 선장 자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 부자는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신 이상자가 돼서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 여러분들 또 이런 얘기 들으니까 보석을 함부로 못 갖겠죠. 아이고, 내가 귀족하는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르겠네. 귀족 됐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마 보석들도 여러분들은 별로 탁탁하게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이 보석은 나중에 루이 14세 또 루이 16세의 왕관에 장착되었는데, 특히 루이 14세, 아까도 얘기했죠. 루이 14세는 골고루 다 가졌어요. 다 가져가지고 통째로 죽은 사람이 루이 14세입니다. 루이 14세는 그 이후에 천연두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천연두로 사망했다고. 그 뒤로 이 보석은 나폴레옹 칼자루에 박혔다가 나폴레옹이 왕좌에서 쫓겨내려와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도 이 보석 갖고 결국은 황제 자리에서 내려와가지고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그걸 칼자루에다 박았다가. 자, 네 번째 그림인 저 보석은 피렌체 다이아몬드로 그 크기가 132.27캐럿의 엄청난 크기의 다이아몬드입니다. 자, 지금 이 보석은 오스트리아의 마리 앙뚜아네트, 이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하는 이 여자분은 사실 성격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루이 16세의 와이프예요. 그리고 아주 성격이 좋고 사람들한테 친절한 사람이에요. 얼굴에 아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리 앙투아네트가 잠시 소유하고 있다가 그녀는 프랑스 혁명에 끌려가가지고 단두대에서 처형당하고, 또 이후에 나폴레옹에게 이 다이아몬드가 넘어갔다가 결국 나폴레옹 제국 또한 몰락했습니다. 아셨습니까? 이렇게 보석이 저주를 불러오는 이유는 그 생명력에 저주가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모르죠. 지금 사람들은 확실하게 모르죠. 그런 저주가 각인된다 이런 거 잘 모르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나는 2001년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뇌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도 내가 기계를 좋아해가지고 기계 속에 파묻혀 살다 보니까 뇌출혈을 일으켰어요. 자, 아까 보셨듯이 그때 만든 게 바로 이 목걸이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생명에너지가 들어있는 순금 메달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뇌출혈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메달을 만든 거예요. 천연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파장이 감지되면 그와 같은 좋은 일을 불러들이고, 또 저주처럼 나쁜 파장이 감지되면 그와 같은 나쁜 일을 끌어들이는데, 그러니까 죽거나 아니면 망하거나 나쁜 일을 끌어들이는데, 나는 저주와 같은 나쁜 파장이 감지되면 저절로 해소되고 좋은 파장만 전달되는 그런 메달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나는 내가 만든 제품은 나쁜 것은 내가 만든 이 보석들이 전부 다 스스로 그걸 해소시켜 없애버리고 좋은 것만 여러분들한테 제공해주는 그런 걸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 메달은 싸이월드 등 나의 주변 사람들한테만 나눠주었습니다. 옛날엔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내가 아는 사람한테만 내가 줬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니까 어떤 사람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어떤 미친 차가 와가지고 들이받아가지고 갑자기 붕 떴다가 툭 떨어졌는데, 그럼 요즘 같은 거 사실 교통 그때
치료가 됐던 분들 엄청 받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툭툭툭 일어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라 그러면서 툭 들고 왔어요. 충돌해서 붕 떨어졌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또 이 메달을 차고 있던 여러 사람이 한 차에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신나게 달리다가 위에 다리가 지나가 있는 그 난간 그거 갖다가 받아가지고 차는 망가져서 폐차 처분했으나 거기 탄 사람들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하나도 다치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내가 만든 제품들의 이름을 사이파워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사이파워 제품입니다. 보석이 갖고 있는 헥사곤의 능력은 미미한데 보석이 갖고 있는 헥사곤은 미미한 거죠. 나는 그것을 엄청 강하게 증폭시켜서 해로운 파장은 스스로 소멸하게 만든 것입니다. 내 제품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은 세상에 내놓지 않았는데 이 세상에 내놓으면 사람들이 믿지도 않을 뿐더러 이해시키기도 힘들어서 내놓지도 않았는데 이 유튜브를 하면서 설명하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와 지금은 모두에게 개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전부 다 지금 사용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더 많이 좋아졌죠. 지금은 저 때보다 모양도 좋아졌고 또 성능도 더 좋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루이 14세나 나폴레옹 또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 등이 이 사이퍼 제품을 사용했다면 그들은 아마 죽지 않고 또 멸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런 보석보다도 사이퍼 제품을 사용했다면 그들은 일찍 죽지도 않고 그리고 또 나라도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제품이 이제 아직까지는 지금 한국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일본하고 한국만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가면 역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도 미리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면 아마도 좋을 것입니다. 요즘 좋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에 한국은 도둑이 많았습니다. 이 건물도 전층에 도둑이 들어와서 컴퓨터를 모두 도둑질해 왔습니다. 그 컴퓨터 하나하나가 개인한테는 그게 여러 가지 집어넣고 소중한 거죠. 그걸 나중에 팔아보세요. 그 사람도 싸게 팔 거 아니에요. 개인이 만들 때는 200만 원이 들었느니 400만 원이 들었느니 그러니까 팔 때는 몇십만 원도 못 받아요. 그걸. 도둑들이 다 훔쳐왔어요. 이 건물 안에 있는 컴퓨터를. 이 5층 빼놓고는. 나는 어떻게 하면 다시 도둑이 들어오지 않을까 고심한 끝에 어떻게 하면 이 건물 안에 도둑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을까 고심한 끝에 결국 전층 모두에다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근데 CCTV를 설치하니까 그 뒤로 도둑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또 내가 이런 거 당할 때쯤 돼서 이제 우리나라는 많이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도둑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떨어뜨려도 별로 안 주워갑니다. 왜 안 주워가겠어요? 인성이 많이 바뀌었나요? 안 바뀝니다. 인성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 자체가 좋아서 도둑이 없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이 좋아져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나라가 코딱지만큼 작고 우리나라 코딱지만큼 작습니다. 넓은데 이 정도면 아주 작아요. 그래도 기껏 날라봤자 우리나라는 겨우 1시간이면 다 가요. 1시간이면 비행기 타고. 저 캐나다나 이런 데 가서 우리 집 가깝다고 가면 4일 가야 돼요. 3일 4일. 우리하고 차원이 틀려요. 나라가 코딱지만큼 작고 또 전국에 CCTV가 깔려 있어서 요즘은 도둑질하면 모두가 잡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둑이 다 없어진 것입니다. 잡히는 게 뻔하기 때문에 지금 다 없어진 거예요. 잡힐 줄 뻔히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 나가면 지금 나라 전체 전부 다 CCTV가 깔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다 나타나 있어요. 아셨습니까? 바꿔 말하면 CCTV가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상황이 바뀌면 사람도 변한다는 것을. 대체로 사람들은 근심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체로. 여기 있는 분들은 좀 근심 걱정이 적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사이퍼 제품도 사용하고 또 내 강의도 듣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럴 필요 없다는 걸 알고 많이 수양됐기 때문에 이 근심 걱정이 없다고 하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바깥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근심 걱정 없이 사냐 이러고. 그러나
육각나라에서, 육각나라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제품들이 이렇게 다 나옵니다. 육각나라에서 사이파워 제품을 구입해서 몸에 지니고 있으면 차츰차츰 근심 걱정이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이파워 제품이 그와 같은 근심 걱정을 없애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해로운 것은 우리 제품이 해소시켜버린다 그랬죠. 이게 여러분들 마음에 점점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마음에서 사라지면 진짜 현실 또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계속 있는 사람은 왜 있느냐? 근심 걱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마치 보석 안에 저주가 들어있는 것이 저주를 불러들여오듯이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을 사이퍼 제품이 현실에 끌어오니 나쁜 생각이나 저주는 스스로 자제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우리 사이퍼 제품을 사용하면은 비록 사이퍼 제품을 해소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으면 일단 각인은 됩니다. 각인됐다 해소되는 거죠. 잠깐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우리 제품을 사용할 때는 이제 마음가짐에 나는 근심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걸 지금 잘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제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근심 걱정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해결할 최종 목표를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가면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확 변하는 겁니다. 아셨죠? 왜냐하면 그와 같은 파장을 사이퍼 제품에 각인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이퍼 제품은 나쁜 파장을 스스로 없애버리는 그런 기능이 있지만 말입니다. 아셨죠? 특히 이 사이퍼 제품 안에는 육각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육각형의 생명 에너지 외에도 우리 몸의 DNA하고 똑같은 유전인자로 구성된 레무리안 수정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저 수정이 레무리안 수정입니다. 저 레무리안 수정은 여기 옆에 금이가 있죠. 저 특별한 수정입니다. 저 레무리안 수정은 DNA가 우리 유전인자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구성된 레무리안 수정이 들어있어서 우리 마음의 핵심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실현시켜줍니다. 우리 사이퍼 제품 안에는 반지가 됐던 팔찌가 됐던 아니면 목걸이가 됐던 저 안에는 저 레무리안 수정도 그 안에 들어있어서 여러분들 마음의 핵심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저 레무리안 수정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 수정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가지고선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을 알아서 지가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레무리안 수정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은 특히 나하고 같이 차를 타보면 압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비가 오면은 사이파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를 멈추면은 즉각 비가 멈춰요. 그런데 레무리안 수정을 안에 수정이 들어있는 그런 반지를 끼고 여러분들이 사이파워를 하면은 비가 뭐가 올 때 비가 안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옵니다. 오다가 여러분들이 내릴 때 보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레무리안 수정이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내가 하면 즉시 멈췄어요. 지금은 내가 합니다. 비 많이 오면 이거 내릴 때 안 되겠구나 멈추잖아요. 그럼 내가 내릴 때 가면은 비가 딱 멈춥니다. 아셨습니까? 이것이 레무리안 수정이 들어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이퍼 반지 안에 있는 레무리안 수정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읽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이게 바로 사이퍼 제품 안에 레무리안 수정이 하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사이퍼 제품 모두는 각각 그 특색에 따라 효과 또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내 몸을 지켜주고 병으로부터 건강을 되찾고 싶으면 사이퍼 목걸이를 착용하면 됩니다.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위에 있는 게 목걸이입니다. 그런데 더욱 강하게 에너지를 보충하고 싶으면 에너지를 보충받고 싶으면 사이퍼 벨트를 함께 사용하면 좋습니다. 저 벨트도 저렇게 좀 작은 사이즈하고 저렇게 육각 사이즈하고 또 컬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육각날에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환자분들은 병에 대한 염려보다 병을 염려하면 염려가 점점 병을 더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사이퍼 메달이 나쁜 몸을 회생시켜준다고 믿고 내 목걸이가 나를 회생시켜주는구나 하고 믿고 편안하게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맨땅요법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맨발로 맨땅을 밟는 게 맨땅요법이에요. 맨땅요법을 하면서 아무 걱정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맨땅요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병은 저절로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저 그림 보세요. 저건 반지입니다. 원하는 일을 반드시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꼭 성취하기 위해서는 저 사이퍼 반지를 구입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필요 없는 생각은, 장애는 털어버리고, 손털기라는 거예요. 손털기를 털어버리고 원하는 목표는 뚜렷하게 생각해 그것이 현실에 되도록 끌어와야 합니다. 그렇게 끌어오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저 반지입니다. 반지. 아셨습니까? 만약 이때 더 강한 에너지를 보태고 싶으면, 더 강한 에너지를 보태고 싶으면 바로 저 그림, 저렇게 팔찌를 구입해서 사이퍼 반지와 같은 손에 착용하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취하는 힘을 더 강하게 보태고 싶으면 반지가 끼워져 있는 손에 이 팔찌를 끼우면 됩니다. 그러면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어디 몸이 아픈 것도 이 팔찌도 여러분들의 아픈 부분을 없애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처음 할 때는 어설프더라도, 처음 할 때는 이렇게 사이퍼 한다는 것이 처음 해보니까 여러분들 어설플 거 아니에요? 어설프더라도 계속해서 자꾸 하다 보면은 어느덧 모든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될까 안 될까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 자꾸 하다 보면 어느덧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즘 도둑 없는 세상이 되었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이퍼 제품이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신해서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CCTV가 도둑을 없애버렸듯이. 이해하셨죠? 결국 사이퍼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퍼 제품이 저절로 알아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제품들이 알아서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능력이 지구 미래의 문명인 것입니다. 앞으로 지구 문명은 이렇게 사이퍼를 통해서 사는 문명으로 바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